안녕하세요. 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뭐 이렇게 특별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컵에 선생님 모습과 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담긴, 세상 이런 컵이 또 다 있네요.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예. 우리 아카데미아 그 회원 네.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네. 이 만드는 사람이 우리 둘 관계도 잘 모르거든. 네. 근데 이수선 선생님은 얼굴이 커. 커다랗게 나오고. 내 거는 조그만해서. 네. 그래서 네. 선생과 제자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저 멀리서 작게 계셔도 큰 빛이 나고, 저는 가까이서 자세히 봐도 빛이 날까 말까,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안 그래도 지금 선생님 사진이 작게 나오고, 제가 크게 나온 걸,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반팔자라는 속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이 또 반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럼 부모 반팔자에다가 생각 반팔자 보면 온팔자가 부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절반을 결정하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반을 결정한다.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쌤하고 지금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저번에는 감정이 왜 중요한가, 또 상처를 다루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또 선생님한테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왜 중요한가, 생각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고, 또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깊은 얘기일 것 같은데, 저 뒤에 가끔씩 고양이가 지나다니잖아요, 선생님. 쟤도 생각이 있어서 지나다니는가 싶기도 하고, 생각은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 같기도 하고, 사람은 그 파스칼도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생각. 우리는 보통 우리 문화에서는 생각보다는 마음을 잘 써라, 또 뭐 마음이 어땠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크게 보면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생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상담에서 왜 중요할까요? 하는 뻔한 것 같지만 또 알 수 없는 그 질문 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감정은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릴 수가 있어요. 잘. 네, 뭐 응어리라든지 감정 같은 거. 네. 감정은 또 감정으로 따뜻하게 다루면은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데 생각은 감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네. 그 참 힘든 얘기인데, 감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고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래 나는 엉뚱하게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니까 사람이다 그랬지. 그랬죠. 생각하니까 사람이다 그랬는데, 네. 나는 이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이게 공감이 돼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행하다. 네. 어제도 저한테 상담을 누가 왔는데, 여동생은 너무너무 생각이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근데 자기는 저러면 안 된다 해서 이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동생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네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동생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동생일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제가 상담한 터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많으면 불행할 것 같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제 당장 그 케이스로 와닿네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날 여기서 행동이든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네. 이러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겠죠. 네. 근데 적당하게 가는 계량화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기준을 낮게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게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것도 사람을 다 키를 재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네.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의 평균 키는 얼마다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가 베리에이션도 나오고 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표준화가 되기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표현을 해주지 않아요. 생각을. 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불이익이 당하면 어떡하느냐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상황을 고려해서. 네. 요새 선거철이니까 맨날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가 바뀔 게 뭐 있어요. 내가 찍는다고 생각했으면 찍으면 되는 거지. 네. 맨날 바뀐다는 것은 그 생각이 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는 이래 생각했다가 다음 날은 저래 생각했다가 이게 자꾸 이제 변하니까 그런데 변화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부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 그래서 변화한다 말은 그렇지만은 자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라는 거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문명이 시작되고 뭐 역사 시대를 얘기하면 그리스 시대에 뭐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할 얘기 다 했어요 사실. 지금 하는 얘기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뭐 요만큼 보태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도록 하든지 뭐 그것도 또 모르는 얘기 하나 얹어서 하든지 그런 거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뭐 우주 같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많다 넓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불행할 것 같다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듯이 지나간 거는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미래에 닥칠 거는 뭐 닥칠지도 모르는데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생각도 이제 기준이 집착하는 데 그지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생각 안 해도 될 일을 좀 내려놓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영안사선 콘사이스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외우고 영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중에 한 뭐 천자나 이천자 정도만 알면은 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문도 그 많은 그 가운데 천자만 있어요. 천자만 알면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대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이라는 것도 자꾸 나무와 같아가지고 가지를 번지는 거예요. 가지를 뽑고 또 가지를 뽑고 가지를 자꾸 퍼놓으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벌려나가지고. 그걸 너무 벌려나가고 이게 무슨 생각인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선생님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여쭤봤는데 그 주제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생각났어요. 저리로 하다 보니 나중에 내가 원래 선생님한테 뭘 여쭤보려고 그랬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생각을 하고 살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를 생각하면 그게 궁금해서 두 가지를 파고 두 가지가 생각하면 그게 또 궁금해서 또 파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지 우리가 얻는 것을 이제 뭐 결과물로 책으로도 내고 뭐 예술적인 표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 한 것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얼마나 굴려야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 머리 굴리는 동안
저 도봉산도 쳐다보고 북한산도 쳐다보고 힘 있으면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한담도 좀 나누고 그 일을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말이지. 근데 그걸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한 끝에 지금이 있었지 않느냐. 그 뭐좀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을 참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참 생각은 신이 계시다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잘못 따르면 가장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뿐 아니라 양면이 어쨌든 과한 것은 좋지 못하다. 결국은 적절한 것이 좋다. 흰색도 아니요, 검은색도 아니요, 회색 어딘가에 그 정말 가장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색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 기분 회색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는 게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수에 맞게. 저도 선생님 그 당뇨병 환자로 살기 시작한 지 지금 벌써 40일이 됐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을 너무 편식한 결과가 몸에 대한 소홀을 가져와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서 생각하는데 욕심내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욕심 중에는 권장하는 욕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권장하는 욕심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참 생각 없이 살지 않고 뭘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것은 망상이 아닌 다음에야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니까 문득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석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열등감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는데 이제 뭐 몇 달이 다 되도록 지도교수한테 논문을 안 가져오니까 지도교수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논문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열등감을 들어가다가 또 우월감, 자존감, 인간관계, 사회학 해가지고 막 철학, 종교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갈수록 가지가 처음 요만큼 시작했던 연구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이만큼 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네가 지금 정부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네가 지금 국립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요. 이거는 네가 평생 할 일이지 한 학기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열등감 요 덩어리만 떼내오면 되는데 너는 인류를 다 보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것들을 다 떼내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면서 깨달은 것은 길게 쓰는 건 쉽다. 그러나 짧게 쓰는 건 정말 어렵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욕심을 찾고 생각도 욕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생각하려는 욕심. 그게 이제 석사 논문 때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이제 그 밴드라는 SNS에 매일 아침마다 글을 한 편씩 써요. 아침에. 주말에는 쉽니다만. 쓰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각의 욕심을 줄이는데. 이게 뻗어나가던 걸 주제 하나를 딱 잡아서 계속 그 주제에 정리해서 딱 찍으면 끝. 아침 정리가 딱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저도 생각이 너무 공두남발 뻗어나가지 않고 마무리. 그러면서 이것들이 모아지면 또 책.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책을 쓰면서 또 밴드 글을 쓰면서 배워서 선생님 말씀에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면 환자란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네. 그럼 바보는 해야 될 생각조차 안 하는 걸 바보라고 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네. 현재가 있는 바탕이 과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모르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네. 지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이 딱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만큼의 연륜만큼 이게 쌓여가지고 네. 퇴적증처럼 이렇게 쌓인 그 지표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이제 또 지표가 더 쌓일 것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를 집착하는 걸 자꾸 떼라고 하는 뜻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는 걸 알아라는 뜻이에요. 네.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바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험했으니까. 네,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데 왜 또 우리가 환자라고 그러냐면 그 많은 과거 가운데 아주 소소하지만 자기한테는 큰 걸지 모르지. 네네네. 그게 집착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눈을 뜨고 그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네. 하루 종일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여러 가지 기회나 계기가 내 앞을 지나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살고 있지 않으니까. 생각이 과거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환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선생님이 이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기회는 길 모퉁이마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잘 준비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현재의 판단에 미래 살아나갈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본인에겐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집착에서 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건 곧 환자가 된다. 네. 내가 이제 길 모퉁이마다 있다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한 거는 네. 그 정주영 회장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저 현대에서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따서 이제 논문을 냈더니 이제 논청에 실려가지고 거기에 논문을 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점심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 내가 이제 정 회장 그 옆자리에 앉아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제 사담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재수 어떻게 그래서 나는 이제 남들보다 이 앞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갔다 해서 내가 경제에 대해서 전혀 바보 같은 생각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눈에 안 보이느냐고 내가 막 돈이 다 자기들은 전부 돈으로 버는 거예요. 저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나를 가르친 주임 교수가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누굴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기가 굉장히 뭐라고 힘들어요. 예. 소개만 시켜드리면 저 사람 노이로제라고. 환자라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깨달은 거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거든 누구든 말을 시켜보면 그다음 그거 하나를 잡고 저 사람은 노이로제다. 네. 정 회장이 길마다 돈이 깔려 보이는 거나 이 선생님이 노이로제 환자가 다 보이는 거나 그게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래서 아마 모퉁이마다 그게 기회가 있다. 이제 거기서 발상을 얻어서 내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보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정의를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이건 또 평생 간직해야 될 제 그 가르친 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늘 우리 보통 지금 현재 here and now에 초점을 두라는 이야기는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군요. 과거를 무시할 때 그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 항상 시행착오를 다시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진 데 또 빠져야 되고 넘어진 데 또 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넘어진 곳에서 배우고 다시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각의 사치나 생각의 욕심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과거라는 것은 현재의 서성이에요. 네. 과거가 없다면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네. 경험이 없으니까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과거라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와 유사한 미래가 닥치더라도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 비슷하게 적응을 해보면 네. 해결할 수가 있다. 네. 정말 일찍이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조지 산티아나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물론 네, 이런 참 말씀을 선생님 돌에 채에서 넘어진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네, 돌에 네, 넘어진 네. 그 예전에 이제 안나 프랭크의 일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고 하셨나 선생님께서 그래. 예, 그 말씀도 역시 과거를 기억하자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거울 삼자. 과거를 거울 삼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소중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들자면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을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어가는 힘 그것이 생각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것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 말고 너무 잡다하게 뻗어나가는 가지가지 뻗어나가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전부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해서 가지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궁금한 걸 여쭤보면 조선시대에 그 한백겸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제 복숭아 나무가 열렸는데 형편없이 복숭아가 열려서 그 아는 사람을 불러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접붙이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복숭아가 튼튼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백겸이라는 분이 야, 난 이걸 보고 사람 이치에도 배운 바가 있다. 사람도 자기의 낡은 생각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고 새롭고 좋은 생각을 접붙이기 하듯이 붙이면 풍성하게 과실들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전목설이라는 글이었는데 전목설 그게 아까 뭐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우리가 할 생각은 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장하고 쉽게 전하고 그것뿐이다 이랬는데 이미 조선시대 때 이 정신 분석에서 또 제가 하는 상담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한백겸이라는 분이 전목설에서 한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생각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중에는 접목하기가 참 힘들다. 생각도 습관이 있어서 되게 완고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뭐 이런 걸 상담하면서 느끼고 아마 선생님은 더 많이 평생 느끼셨을 텐데. 네. 우리 교과서에 정신 치료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몇 가지 네. 적응증이 안 되는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 또 요새 교과서가 아니고 이제 내가 배울 때 교과서가 참작하시고 들으시면 옛날 얘기예요. 뭐냐면 저때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종교.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그거는 교회 안에서 상담자가 하면 그 교 안에서. 네네.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면 그 환자가 알아듣기가 좋은데 남아 여러분들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하면은 사실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는 종교라는 생각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집착이 되고 목사님 하는 시는 말씀에 집착이 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념을 가지고 이념, 이념. 네. 그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거 바꾸기가 그렇죠. 아, 맞습니다. 사회를 어쩌다가 이쪽에 서서 비판을 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비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변절자. 배신자로. 배신자. 네. 그 배신자고 그래서는 안 돼. 생각을 변화한 사람. 생각이 전에는 그랬는데 가만히 더 생각하고 뭐 이렇더라. 네네네. 이런 변화인 거지. 그러면 자기가 한 번 생각했다고 말이지. 잘못 생각한 것도 끝까지 따라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배신자라는 말을 듣기도 그게 참 힘들어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주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바뀌질 않으니까 배신자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현실에 맞는 생각으로 네. 배신자가 되면 좋다. 그게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야, 정말 그 단적으로 그 명시된 예전에 선생님 배우실 때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파고든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이 우리 생각만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생각 한번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 나 대보세요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전에 바뀌는 게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수세기, 뭐 수십 세기가 지나면 환경도 달라지고 생각도 또 달라지니까 서서히 스스로 바뀐다 그 얘기. 네. 근데 그걸 기다려야지. 지금 A를 믿는데 믿지 말고 B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디 가서는 뭐 말을 자주 인용하는 건데 네팔에 내가 의료 봉사를 자주 가니까 거기 뭐 법률에 어느 조항에 돼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고 법률 조항이요. 네. 그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수 종족만 하더라도 한 20여 개 정도. 어이구,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시족 우리 같으면 이제 집성촌.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왕국이라.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런 거는 한 2, 300개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수 종족이 이제 부락으로 큰 부락으로 해서 이제 한 줄을 형성하고 있고 그렇거든. 네. 그럼 그 고유한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고유한 습관이 있고 네. 또 고유한 또 믿음이 있고. 네. 그것을 강제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건 너무 좋은 조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기가 자진해서 믿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네. 그건 자유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간섭하는 네. 힌두교가 국교라고 명시되어 있던 헌법에 그렇게 돼 있나 봐. 근데 지금은 헌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뭐를 이걸 생각을 바꾸라, 습관을 바꾸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러겠다 하면은 그건 아무런 간섭이 없는 생각은 자기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바꿔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 강제로. 그걸 또 법으로까지 명시했다니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남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선생님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좀 생각을 하니까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면 골치가 안 아프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 그래 너무 많은 생각들, 더구나 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각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굵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걸 정리하면서 오늘의 생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